여러분, 혹시 띠에 따라 성격과 운세가 달라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띠에 담긴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꽤 신기한 점이 많아요. 특히 오늘 이야기할 양띠는 대인관계가 중요한 띠로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인생의 흐름이 크게 좌우되는 특징이 있죠. 주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인생의 기회가 달라진다고 하면 왠지 공감되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일이 술술 풀리고 반대로 사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양띠는 이렇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태어난 해의 오행에 따라서도 성향과 운세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양띠가 가진 기본적인 특징부터 오행별 차이점, 그리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양띠라면 혹은 주변에 양띠인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더욱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양띠, 그러니까 1955년, 1967년, 1979년, 1991년, 2003년생인 분들이 해당되죠. 양띠는 12지지에서 8번째 동물미에 해당하고 오행에서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토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중한 기운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차분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하지만 환경에 따라 이 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어떤 날은 내 성격이 장점으로 발휘되는데 어떤 날은 단점처럼 느껴지는 경우요. 예를 들어 신중한 성격 덕분에 실수를 줄일 수 있지만 가끔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죠. 양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양띠는 따뜻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배려심이 깊은 편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환경에서는 더욱 빛을 발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엮이면 쉽게 기운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태어난 연도에 따라 오행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955년생 목토의 양띠분들은 창의적이고 성장과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에요. 도전적인 마인드가 강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고 한 가지에 얽매이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금방 질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1967년 화토의 양띠분들은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진 열정적인 성향이에요. 불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에너지가 넘치고 목표를 향해 강하게 나아가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성급하게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해요. 1979년 토토의 양띠분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모한 도전보다는 철저한 계획을 세운 뒤에 행동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1991년 금토의 양띠분들은 실리를 중시하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에요. 금의 기운이 더해져서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돈이나 커리어에 대한 감각이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너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다 보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2003년 수토의 양띠분들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직관적이지만 변덕스러울 수 있는 성격이에요. 물의 기운이 더해져서 감성이 뛰어나고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획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태어난 해에 따라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양띠가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띠는 대인관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다지는 것이 곧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양띠는 기본적으로 신중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기만 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자연 속에서 토의 기운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면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흙을 만지는 것, 명상을 하는 것 등이 양띠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마음이 복잡할 때 공원에서 걸으면 기분이 차분해지는 경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양띠는 자연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운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운이라는 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작은 신호들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신호를 알아채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양띠가 대운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신호, 그리고 시련이 다가올 때의 징조까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운이 좋아질 때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신호가 온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일상 속 작은 행운 정도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운의 흐름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어요. 운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귀인이에요. 귀인은 말 그대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뜻하는데 갑자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예를 들면 원래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정보를 주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뜻밖의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자리에서 운명처럼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이런 만남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좋은 사람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내 운이 상승하고 있구나 하고 기회로 삼는 거죠. 그리고 작은 행운이 반복돼요. 이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예를 들어 잃어버렸던 물건을 우연히 찾는다거나 갑자기 작은 돈이 생긴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이 반복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해요. 물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다고 해서 대운이 오는 건 아니지만 유독 연속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면 지금 내 흐름이 올라가고 있구나 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일이 더 잘 풀리고 기분이 다운되면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고 이런 흐름이 운에서도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운이 들어올 때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생겨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상하게 무기력했던 기운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 든다면 이 또한 운이 상승하는 신호예요. 어떤 날은 그냥 기분이 좋고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날이 있죠? 이런 기운이 오래 지속된다면 지금이 좋은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꿈을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 꿈도 운의 흐름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태양, 높은 산, 깨끗한 물, 푸른 들판 같은 이미지가 꿈에 나타나면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해요. 특히 양은 양띠에게 있어서
길몽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꿨다면 뭔가 좋은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 이 역시 운이 들어오는 신호예요. 예를 들면 몇 달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진전이 된다거나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협조가 많아지는 경우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예요. 운이 상승할 때 기회를 잘 잡아야 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운이 막힐 때도 분명한 신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그냥 안 좋은 날이네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는 운이 하락하는 흐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때예요. 먼저 반복적인 실수와 오해예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신호예요. 최근 들어 뜻하지 않은 실수가 자꾸 반복된다거나 사람들과의 오해가 잦아진다면 운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인데 갑자기 실수가 많아지고 작은 일로 트러블이 생긴다면 단순한 실수라고 넘기지 말고 운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운이 안 좋을 때는 꿈에서도 신호가 와요. 검은 동물, 흐린 물, 무너지는 건물, 캄캄한 밤 같은 이미지가 꿈에 나타나면 조심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의미예요. 특히 양띠는 꿈을 통해 운의 변화를 감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꿈을 반복해서 꾼다면 당분간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게 좋아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가거나 계획했던 재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또한 운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럴 때는 새로운 투자를 피하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며 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어서 2025년 양띠의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은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한 해예요. 먼저 3월부터 5월까지는 새로운 기회가 많아지고 인간관계와 금전운이 상승하는 시기예요. 좋은 흐름을 잘 타고 가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6월부터 8월까지는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운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앞에서 양띠의 운이 상승하는 신호와 시련이 찾아오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운이라는 건 단순히 현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양띠에게는 양과 관련된 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꿈이 좋은 길몽인지 조심해야 할 흉몽인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양띠와 관련된 꿈의 몽을 하나하나 풀어볼 테니까 만약 최근에 특이한 꿈을 꾼 적이 있다면 잘 기억해 보세요. 먼저 길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이 상승할 때는 꿈에서도 좋은 기운이 전달되곤 해요. 특히 양, 산, 푸른 들판, 황금빛 같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꿈은 좋은 길몽일 가능성이 높아요.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양이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산은 높은 위치, 즉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고 거기에 양이 있다면 운이 상승하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이 꿈을 꾸면 승진, 명예, 좋은 기회가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새로운 도전이나 목표를 세우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걸 암시하는 꿈이기도 해요. 양이 금빛을 띠고 있다? 이건 말 그대로 금전운이 폭발하는 꿈이에요. 황금은 부와 재물을 상징하는데 이런 꿈을 꿨다면 뜻밖의 돈이 들어오거나 사업이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라도 최근에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자신감을 갖고 진행해도 괜찮아요. 푸른 들판에서 양이 뛰노는 꿈은 행복과 안정을 의미해요. 푸른 들판은 평화와 안정을 뜻하고 거기서 양이 뛰어놀고 있다면 내 삶이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연이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예요. 특히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좋았다면 앞으로의 운세 흐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꿈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어두운 분위기의 양과 관련된 장면이 등장하면 조심해야 해요. 이런 꿈들은 대부분 운이 막히거나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 나타나는 신호일 가능성이 커요. 양이 물에 빠지는 꿈은 금전적인 손실을 경고하는 꿈이에요. 물은 재물과 관련이 있는데 양이 물에 빠진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꿈을 꾼 후에는 충동적인 소비나 투자를 피하고 돈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큰 돈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쓰지 말고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양이 울고 있는 꿈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예요. 양은 평온한 동물인데 만약 꿈에서 울고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꿈을 꾼 후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꿈속에서 양이 있지만 주변이 어둡거나 불길한 느낌이 든다면 이건 운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슬럼프나 우울한 상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해요.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찝찝했다면 당분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양띠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길일과 조심해야 할 흉일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좋은 일을 추진하기 좋은 날인 길이를 알아볼게요. 이날에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계약, 투자, 이직 등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3월 15일, 4월 9일, 5월 18일은 금전운이 상승합니다. 6월 12일, 7월 24일, 9월 3일은 계약, 이직, 학업운이 강하며 10월 21일, 11월 16일, 12월 8일은 귀인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특히 귀인운이 강한 날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아요. 주의해야 할 날인 흉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날에는 실수를 조심하고 돈이나 인간관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3월 27일, 4월 14일, 5월 30일은 금전 손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6월 21일, 8월 5일, 9월 17일은 건강과 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날이며 10월 11일, 11월 28일, 12월 19일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큰 지출을 피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양띠의 성향부터 운이 들어오는 신호, 실현을 예고하는 징조, 그리고 2025년의 운세 흐름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양띠의 2025년 운세를 한눈에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조언들을 전해드릴게요. 2025년은 양띠에게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운세가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는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 6월부터 8월까지는 신중해야 하는 시기, 9월부터 12월까지는 그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예요. 즉, 상반기에는 기반을 다지고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조심해야 할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2025년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이 들어오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들은 늘 작은 신호로 시작돼요. 누군가의 예상치 못한 한마디, 우연히 찾아온 기회, 기분 좋게 반복되는 행운들. 이런 걸 그냥 지나쳐버리면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였네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적인 변화를 감지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양띠가 2025년에 좋은 운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아까도 말했지만 운은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갑자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귀인이 등장한 걸 수도 있어요. 작은 행운이 반복된다면 더 큰 운이 다가오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중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신호들을 그냥 스쳐보내지 말고 내게 어떤 변화가 오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둘째, 반대로 운이 막히는 신호도 반드시 옵니다. 사소한 실수와 오해가 반복되거나 금전적으로 불안정한 일이 생기거나 불길한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운이 막히는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에요. 셋째, 양띠는 신중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머뭇거리면 오히려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내게 온 기회다 싶을 때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이때 필요한 건 용기와 결단력이에요. 2025년은 기회와 변화가 많은 해예요. 그리고 운이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조언이 있어요. 첫째,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사람들은 운이 오면 거창한 사건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돼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제안, 우연히 마주친 기회. 이런 걸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게 진짜 운명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조급해하지 말고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운이 좋아질 때는 좋은 기회들이 몰려오지만 그걸 너무 급하게 주려고 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용히 관망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운이 들어왔을 때 머뭇거리면 그 운은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양띠에게 결실을 맺을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든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사람은 진짜 중요한 순간일수록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더 큰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2025년 양띠의 운세 흐름과 중요한 조언들을 살펴봤어요. 사실 운이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같은 기회를 받아도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죠. 양띠에게 2025년은 운이 점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해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 망설이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리고 조금 힘든 시기가 찾아와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운이란 원래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것이니까요. 그 흐름을 알고 준비하면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운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에 집중하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움직여 보세요. 그게 바로 2025년을 가장 멋지게 보내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혹시 띠에 따라 성격과 운세가 달라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띠에 담긴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꽤 신기한 점이 많아요. 특히 오늘 이야기할 양띠는 대인관계가 중요한 띠로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인생의 흐름이 크게 좌우되는 특징이 있죠. 주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인생의 기회가 달라진다고 하면 왠지 공감되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일이 술술 풀리고 반대로 사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양띠는 이렇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태어난 해의 오행에 따라서도 성향과 운세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양띠가 가진 기본적인 특징부터 오행별 차이점, 그리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양띠라면 혹은 주변에 양띠인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더욱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양띠, 그러니까 1955년, 1967년, 1979년, 1991년, 2003년생인 분들이 해당되죠. 양띠는 12지지에서 8번째 동물미에 해당하고 오행에서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토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중한 기운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차분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하지만 환경에 따라 이 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어떤 날은 내 성격이 장점으로 발휘되는데 어떤 날은 단점처럼 느껴지는 경우요. 예를 들어 신중한 성격 덕분에 실수를 줄일 수 있지만 가끔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죠. 양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양띠는 따뜻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배려심이 깊은 편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환경에서는 더욱 빛을 발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엮이면 쉽게 기운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태어난 연도에 따라 오행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955년생 목토의 양띠분들은 창의적이고 성장과 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에요. 도전적인 마인드가 강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고 한 가지에 얽매이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금방 질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1967년 화토의 양띠분들은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진 열정적인 성향이에요. 불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에너지가 넘치고
목표를 향해 강하게 나아가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성급하게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해요. 1979년 토토의 양띠분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모한 도전보다는 철저한 계획을 세운 뒤에 행동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1991년 금토의 양띠분들은 실리를 중시하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에요. 금의 기운이 더해져서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돈이나 커리어에 대한 감각이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너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다 보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2003년 수토의 양띠분들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직관적이지만 변덕스러울 수 있는 성격이에요. 물의 기운이 더해져서 감성이 뛰어나고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획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태어난 해에 따라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양띠가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띠는 대인관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다지는 것이 곧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양띠는 기본적으로 신중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기만 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자연 속에서 토의 기운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면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흙을 만지는 것, 명상을 하는 것 등이 양띠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마음이 복잡할 때 공원에서 걸으면 기분이 차분해지는 경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양띠는 자연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운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운이라는 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작은 신호들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신호를 알아채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양띠가 대운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신호, 그리고 시련이 다가올 때의 징조까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운이 좋아질 때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신호가 온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일상 속 작은 행운 정도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운의 흐름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어요. 운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귀인이에요. 귀인은 말 그대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뜻하는데 갑자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예를 들면 원래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정보를 주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뜻밖의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자리에서 운명처럼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이런 만남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좋은 사람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내 운이 상승하고 있구나 하고 기회로 삼는 거죠. 그리고 작은 행운이 반복돼요. 이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예를 들어 잃어버렸던 물건을 우연히 찾는다거나 갑자기 작은 돈이 생긴다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이 반복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해요. 물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다고 해서 대운이 오는 건 아니지만 유독 연속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면 지금 내 흐름이 올라가고 있구나 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일이 더 잘 풀리고 기분이 다운되면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고
이런 흐름이 운에서도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운이 들어올 때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생겨요.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상하게 무기력했던 기운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 든다면 이 또한 운이 상승하는 신호예요. 어떤 날은 그냥 기분이 좋고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날이 있죠? 이런 기운이 오래 지속된다면 지금이 좋은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꿈을 그냥 지나치지만 사실 꿈도 운의 흐름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태양, 높은 산, 깨끗한 물, 푸른 들판 같은 이미지가 꿈에 나타나면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해요. 특히 양은 양띠에게 있어서 길몽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꿨다면 뭔가 좋은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 이 역시 운이 들어오는 신호예요. 예를 들면 몇 달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진전이 된다거나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협조가 많아지는 경우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예요. 운이 상승할 때 기회를 잘 잡아야 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운이 막힐 때도 분명한 신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그냥 안 좋은 날이네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는 운이 하락하는 흐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때예요. 먼저, 반복적인 실수와 오해예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신호예요. 최근 들어 뜻하지 않은 실수가 자꾸 반복된다거나 사람들과의 오해가 잦아진다면 운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인데 갑자기 실수가 많아지고 작은 일로 트러블이 생긴다면 단순한 실수라고 넘기지 말고 운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운이 안 좋을 때는 꿈에서도 신호가 와요. 검은 동물, 흐린 물, 무너지는 건물, 캄캄한 밤 같은 이미지가 꿈에 나타나면 조심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의미예요. 특히 양띠는 꿈을 통해 운의 변화를 감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꿈을 반복해서 꾼다면 당분간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게 좋아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가거나 계획했던 재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또한 운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럴 때는 새로운 투자를 피하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며 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어서 2025년 양띠의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은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한 해예요. 먼저 3월부터 5월까지는 새로운 기회가 많아지고 인간관계와 금전운이 상승하는 시기예요. 좋은 흐름을 잘 타고 가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6월부터 8월까지는 무리한 투자를 피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운이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앞에서 양띠의 운이 상승하는 신호와 시련이 찾아오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운이라는 건 단순히 현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양띠에게는 양과 관련된 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꿈이 좋은 길몽인지 조심해야 할 흉몽인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양띠와 관련된 꿈의 몽을 하나하나 풀어볼 테니까 만약 최근에 특이한 꿈을 꾼 적이 있다면 잘 기억해 보세요. 먼저 길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이 상승할 때는 꿈에서도 좋은 기운이 전달되곤 해요. 특히 양, 산, 푸른 들판, 황금빛 같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꿈은 좋은 길몽일 가능성이 높아요.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양이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산은 높은 위치, 즉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고 거기에 양이 있다면 운이 상승하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이 꿈을 꾸면 승진, 명예, 좋은 기회가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새로운 도전이나 목표를 세우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걸 암시하는 꿈이기도 해요. 양이 금빛을 띠고 있다? 이건 말 그대로 금전운이 폭발하는 꿈이에요. 황금은 부와 재물을 상징하는데 이런 꿈을 꿨다면 뜻밖의 돈이 들어오거나 사업이나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라도 최근에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자신감을 갖고 진행해도 괜찮아요. 푸른 들판에서 양이 뛰노는 꿈은 행복과 안정을 의미해요. 푸른 들판은 평화와 안정을 뜻하고 거기서 양이 뛰어놀고 있다면 내 삶이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연이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예요. 특히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좋았다면 앞으로의 운세 흐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꿈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어두운 분위기의 양과 관련된 장면이 등장하면 조심해야 해요. 이런 꿈들은 대부분 운이 막히거나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 나타나는 신호일 가능성이 커요. 양이 물에 빠지는 꿈은 금전적인 손실을 경고하는 꿈이에요. 물은 재물과 관련이 있는데 양이 물에 빠진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꿈을 꾼 후에는 충동적인 소비나 투자를 피하고 돈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큰 돈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쓰지 말고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양이 울고 있는 꿈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예요. 양은 평온한 동물인데 만약 꿈에서 울고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꿈을 꾼 후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꿈속에서 양이 있지만 주변이 어둡거나 불길한 느낌이 든다면 이건 운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슬럼프나 우울한 상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해요.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찝찝했다면 당분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양띠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길일과 조심해야 할 흉일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좋은 일을 추진하기 좋은 날인 길이를 알아볼게요. 이날에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계약, 투자, 이직 등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3월 15일, 4월 9일, 5월 18일은 금전운이 상승합니다. 6월 12일, 7월 24일, 9월 3일은 계약, 이직, 학업운이 강하며 10월 21일, 11월 16일, 12월 8일은 귀인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특히 귀인운이 강한 날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아요. 주의해야 할 날인 흉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날에는 실수를 조심하고 돈이나 인간관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3월 27일, 4월 14일, 5월 30일은 금전 손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6월 21일, 8월 5일, 9월 17일은 건강과 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날이며 10월 11일, 11월 28일, 12월 19일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큰 지출을 피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양띠의 성향부터 운이 들어오는 신호, 실현을 예고하는 징조, 그리고 2025년의 운세 흐름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양띠의 2025년 운세를 한눈에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조언들을 전해드릴게요. 2025년은 양띠에게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운세가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는 기회가 많아지는 시기, 6월부터 8월까지는 신중해야 하는 시기, 9월부터 12월까지는 그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예요. 즉, 상반기에는 기반을 다지고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조심해야 할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2025년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이 들어오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들은 늘 작은 신호로 시작돼요. 누군가의 예상치 못한 한마디, 우연히 찾아온 기회, 기분 좋게 반복되는 행운들. 이런 걸 그냥 지나쳐버리면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였네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적인 변화를 감지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양띠가 2025년에 좋은 운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아까도 말했지만 운은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갑자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귀인이 등장한 걸 수도 있어요. 작은 행운이 반복된다면 더 큰 운이 다가오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중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신호들을 그냥 스쳐보내지 말고 내게 어떤 변화가 오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둘째, 반대로 운이 막히는 신호도 반드시 옵니다. 사소한 실수와 오해가 반복되거나 금전적으로 불안정한 일이 생기거나 불길한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운이 막히는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에요. 셋째, 양띠는 신중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머뭇거리면 오히려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내게 온 기회다 싶을 때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이때 필요한 건 용기와 결단력이에요. 2025년은 기회와 변화가 많은 해예요. 그리고 운이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조언이 있어요. 첫째,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사람들은 운이 오면 거창한 사건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돼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제안, 우연히 마주친 기회. 이런 걸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게 진짜 운명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조급해하지 말고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운이 좋아질 때는 좋은 기회들이 몰려오지만 그걸 너무 급하게 주려고 하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용히 관망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운이 들어왔을 때 머뭇거리면 그 운은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양띠에게 결실을 맺을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든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사람은 진짜 중요한 순간일수록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더 큰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2025년 양띠의 운세 흐름과 중요한 조언들을 살펴봤어요. 사실 운이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같은 기회를 받아도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죠. 양띠에게 2025년은 운이 점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해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 망설이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리고 조금 힘든 시기가 찾아와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운이란 원래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것이니까요. 그 흐름을 알고 준비하면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운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에 집중하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움직여 보세요. 그게 바로 2025년을 가장 멋지게 보내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